안녕하세요. 수성시 가족센터 언가족수다방 다정다감 저는 MC 최금실입니다. 大家好，我是主持人崔金石。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입니다. 大家好,我是主持人李妍. 이현 씨, 벌써 7월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7월의 순 한글 이름은 견우, 직녀, 달이라고 해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아름다운 달이라는 뜻인데요. 이현 씨는 7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여름 방학이에요. 아이들 여름 방학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한 달도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덥기도 덥고 하루 세끼밥은 뭐 해주나 걱정이네요. 이제 2주 후면 애들 방학 시작인데 그때까지 남은 자유를 즐겨야겠네요. 네, 자유를 즐깁시다. 그나저나 금실 씨는 7월 하면 뭐가 떠올리죠? 저는 당연히 여름 휴가죠. 우리 팀 유나 씨와 홍인 씨, 지훈 씨의 고향인 베트남으로 여행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요. 아무리 더워도 여행 가는 건 신나네요. 네, 이렇게 7월에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7월의 첫 번째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 뭔가요? 네, 아주 시원한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리 싫어요 신문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세종시 가족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언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첫 곡으로 이 노래를 참 여러 가수가 다시 불렀는데요. 오늘은 원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최성원,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이 와 주셔놨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현 씨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은 고령화 사회이자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히 경제적인 것에 관한 관심이 큰데요. 혹시 이현 씨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 이유는 제가 엄청난 부자여서가 아니라 일단 지금 살기 바쁘니까요. 하지만 어쩌다가 노후를 또 올려보면 걱정부터 되는 건 사실이에요. 금실 씨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 네. 전 고민이 많아요. 60살이 넘으면 남편이 퇴직할 테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노후 생활비는 어떡하나? 우리 이주민 여성들은 어떻게 한국에서의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실까? 그리고 전에는 자녀가 자라서 부모를 부양했다면, 이제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노후 자산 관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주택연금,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관심 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취자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들도 준비해 오셨다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뜨고 본격적으로 초대 손님 오셔볼게요. 디퍼런스 비바 청춘, 양효섬 정은지 러브데이.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옆 얼굴 나도 모르게 웃곤 해 너의 얘기를 들으면 말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져 언제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멋진 날이야 멋진 일이야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이 부르게 반짝여 손잡아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라 입 맞춰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라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손주 바람이 분다 네가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나 참 좋다 천천히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꽤 오래됐으니까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맑은 멋진 오늘이 기다려 참 많이 궁금해 전부 다 궁금해 왜 잠이 안 오고 네 얼굴만 보여 나도 궁금해 이 맘이 궁금해 왜 너만 보면 웃음이 먼저 나와 친구들 모여서 네 말이 나오면 왜 내가 들떠서 더 듣고 싶은지 너만 있으면 난 딴 사람이 돼 또 뜬금없는 어색한 농담을 사실 난 이 느낌이 이상해 구름 위가 있다면 여길까 혹시 그런 걸까 너와 나 그런 걸까 내 맘과 같다면 시작돼버린 걸까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해 너를 나 사랑하게 됐나봐 같이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될까 좀 더 기다려볼까 나도 많이 많이 좋아해 사실 난 이런 맘이 좀 있다 더 기다려줄게 난 기다려줄래 여기 있을게 있어줄래 우리는 이미 같은 맘인걸 내 뭐가 좋은지 난 그게 궁금해 언제부터 내가 네 맘에 살았니 나도 궁금해 네 맘이 궁금해 싫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거지 예쁜 여자들은 참 많고 많은데 넌 정말 나밖에 안 보이는 건지 멋진 남자들 누구? 네 곁에 많은데 어디? 어떻게 네가 내게로 오는 사실 것일까 난 우릴 자꾸 상상해 상상해. 이런 기분 어쩐지 수상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 이젠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해 너를 나 사랑하게 됐나봐 같이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될까 좀 더 기다려볼까 나도 많이 많이 좋아해 사실 난 이런 맘이 처음인데 더 기다려줄게 난 여기 있을게 있어줄래 우리는 이미 같은 맘인걸 누가 좋아해 더 내가 더 그런 건 나 중요치 않은걸 나 손 내밀면 그 손 난 널 자신 있다면 영원히 그 손을 놓지 않을게 너를 너무 좋아해 사실 난 이미 너를 사랑해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왜 난 떨리는 건지 자꾸 망설이는지 아니 너를 사랑해 이제는 내 맘 다 말해줄게 날 믿어줘
세종시 가족센터에서 제작하는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오늘 초대 손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와는 첫 만남인데요. 이렇게 이주민 여성들이 진행하는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에 나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사실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특히 이주민 여성들의 경우 더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 설명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주민은 물론이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네, 요즘 의학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장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생활 수준이 발달한 곳에 비해 노후 준비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대출과 아이 학군비가 장난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의 30, 40대, 50대라면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많은 분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게 되며 이는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네,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또 가입 금액도 궁금합니다. 네, 가입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에는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인데요.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네. 그중에서 국민연금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7.09%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자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설명 들었습니다. 네, 쉽게 정리해보면 국민연금은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의 9%이다. 그런데 그중 50%는 회사가 내고 나머지 50%는 내 월급에서 나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해서 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후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이란 말은 연금을 타는 시작하는 연도를 말하는데
이주민 여성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하신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61년생부터 64년생은 63세부터, 네.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부터, 그리고 69년생 이후의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받으시는지도 궁금하시죠? 네.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에서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액은 월 98만 원 정도였는데요.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 월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기초로 계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 건지였는데요. 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이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금액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이게. 네. 국민연금은 네. 가입 기간과 네. 자기가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네. 기여도에 따라 드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니까 이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계시고 많이 받는 사람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평균한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적다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현재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예, 기준인가요? 나중에 10년 뒤든 20년 뒤든 연금을 받게 되면 네. 물가상승률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98만 원이 아니라 그때 그럴 수 기준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가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연금 액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는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저희는 음악 듣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 예, 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가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누고 계신 국민연금공단 대전 세종지역본부 윤태준 팀장님의 신청곡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이어서 변지섭 수녀에게 듣겠습니다. 어쩌면 처음 그땐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음악 들고 오셨고요. 세종시 가족센터에서 제작하는 온가족 수다방 다전다감.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대전 세종지역본부 윤태준 팀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관한 질문 드려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척 중요한 우리 국민의 노후보장제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기금운용본부라고 들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와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변화하는 금융,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내 설치된 기금운용 전담 조직입니다. 네. 국민들께서 납입하신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영 지침에 따라 금융부문과 복지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용이란 말이 좀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에서도 운용 역량을 널리 인정받고 있고요. 다양한 해외 언론으로부터 운용 역량을 인정받아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리고 2023년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약 953조 2천억 원이며 1988년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기금 운용으로 약 509조 7천억 원의 운용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2023년 3월 말 기준 약 953조 원이라면 정말 우리는 헤아리기에도 힘든 엄청난 금액인데요.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저희 청취자들에게 가장 걱정하시는 것도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관련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아직 납부하고 있는데 계속 들리는 말이긴 했지만 신문이나 뉴스에서 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봐서 이걸 계속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려하신 부분이 무엇인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해서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 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를 보면 소득의 9%인 현재의 보험료율과 미래의 경제 성장률 및 평균 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5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 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또한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기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9%라고 했는데요. 혹시 9%가 계속 이제 고정은 아니신 거죠? 현재 법상으로는 9%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오른다는 또 생각도. 그거는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국회에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대부분 회사원은 회사가 알아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고 지급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저희 같은, 그리고 또 학생이나 군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이 분들에게는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27세 이상은 납부의 신청을 통해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업주부 학생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십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얻게 되는 임대소득 같은 것이 포함되겠죠. 또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신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의 기준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 연금보험료로는 9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도 청취자의 질문인데요. 그럼 결혼하여 한국으로 온 이주민 여성 중에 남편은 한국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에 들어있지만 아직 한국 국적이 없는 아내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의 경우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다만 외국인 주부의 경우 임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주민 여성들께서 이런 점 잘 참고하셔야겠네요. 그럼 저희 같은 일반 주부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원할 때 회사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소득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책정하게 됐나요? 아까 말씀하신 중위소득이 기준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 기준 소득 월액보다 더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 소득 월액으로 결정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소득 100만 원에 해당하는 9만 원 이상입니다. 중위수 기준 소득은 월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내가 원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300만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소득을 높여서 가입한 만큼 지금은 더 많이 내겠지만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여기서 청취자가 보내주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주부신데요. 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들고 있나 봅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국민연금을 내다가 중간에 부담이 되어 해지를 원하면 원금은 다 돌려받는 건가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없으나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를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간에 부담이 돼서 탈퇴를 원하신다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아, 네. 다만 만 60세 이전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아, 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신 분들은 만 60세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은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꼭 10년을 채우셔서 연금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가입하신 임의 가입은 10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전에 직장으로 가입을 한 3년 정도 하셨다 이러면은 추가 7년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10년이라 함은 네.
어떠한 종류, 저희로는 이제 종별이라고 하는데 네네. 회사를 다니시든 개인적으로 납부하시든 그런 거 관계없이 관계없이. 전부 다 합해서 10년 이상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 조건이 네. 10년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콕 집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음악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진우의 세레나데 듣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반했나 봐 온통 그대 생각만 나요 알고 있는지 그대 자꾸만 귀찮게 하고 싶은 내 맘을 뭐 먹고 싶은 건 없나요 가고 싶은 곳 말해요 거리에 서면 온통 그대만 혼자 외롭게 만들 뿐이죠 난 그대의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요 그 언젠가 그대 마음 내게 다 준다면 뭘 제일 좋아하나요 갖고 싶던 건 말해요 그대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준비해드릴 거예요 그대 위해 어떤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 언젠가 우리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슬픈 환상이 나의 그대로 내가 있잖아요 난 그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요 그 언젠가 그대 마음 내게 다 준다면 그대 위해 어떤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 언젠가 우리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세종시 가족센터 언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우리에게 좋은 정보 전해주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다정아, 다감아, 정보를 부탁해. 사금 씨와 유나 씨를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유나입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다들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특히 페트병을 든 생수를 사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이 생수병이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유해 물질이 생기는 것을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생수를 보관할 때 왜 주의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 생수병은 페트로 제작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페트병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인 아세트 알테이트, 브롬 알테이트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모두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네, 생수의 보관 온도가 올라갈수록 유해 물질의 농도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팀이 페트병에 정체수를 놓고 180일 동안 상온과 고온에서 나누어 보관했는데요. 고온에서 보관하는 물에서 화학 물질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립대 연구팀이 갈색과 투명색 두 가지 페트병을 각 상온과 고온에서 최대 182일 보관했는데요. 햇빛이 차단되지 않는 투명색 병에서 안 좋은 화학 물질이 더 빨리 생성됐습니다. 물론 생수가 생산돼서 시중에 나올 때는 이 물질들은 안전 범위 내에서 잘 관리되지만 온도, 자외선, 보관 기간에 따라 유해 물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늘 주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매점에서 생수 페트병을 유통할 때 야외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을 사실 때 보관 장소를 확인하시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했던 제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를 보관하실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 주시고요. 또 뚜껑을 열지 않은 생수라도 유통기간 6개월을 꼭 지켜주세요. 네, 오늘은 여름철 자주 마시는 생수 보관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두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7월 첫 주에 함께한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최금실, 이연, 자가, 사금, 이지윤, 선고 류도씨가 수고하셨습니다.